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신현상학 강도 37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의 이쪽 계열에서는 거의 이게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이렇게 즐거운데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게 살인적인 노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 5일 근무니까 그래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할 만한 여유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문장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유기적 자연에 관한 자연을 이제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성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에 관한 그런 문제점을 이제 계속 이제 해겔이 지적을 하면서 오늘은 그런 개념을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것에 관해서 또 다른 이제 또 해겔이 공격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게 좀 문장이 인상적이어서 일단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간 문장은 여기 이제 화면에 나가는 문장은 이게 딱 이제 화면용으로는 요 문장밖에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빼먹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설명문에 이 본문을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가 보겠습니다. Die beiden Seiten des organischen Ganzen, das Innere der ersten der Begriff, als die Unruhe der Abstraktion. 유기적 전체의 두 측면 중 개념의 첫 번째 내면은 추상의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추상의 이제 불안정성, 운루에 대여 압스트락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이렇게 해겔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자연에 관한 개념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성 이제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그냥 자극성 이렇게 수용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재생산성은 이제 생식처럼 또 다른 후손을 이렇게 생산하는 열매를 맺는 이런 개념들이 이게 추상적인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들로는 이런 개념이 이제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그런 개념의 하나의 역동적인 측면이자 내적 운동이 그런 개념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개념들을 해겔은 이렇게 추상의 불안정성, 안정된 게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적 자연의 두 번째 측면에 관해서는 이제 이 개념들의 또 다른 내면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측면이라고 해겔이 말하는 구절을 나가보겠습니다. Die ruhende Allgemeinheit, die zweite, die ruhende Allgemeinheit, die ruhende Bestimmtheit, die Zahl.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런 내면의 또 다른 내면이라고 쓰는 이 두 번째는 고요한 일반성, 알게마인하이트는 일반성 내지 보편성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고요한 일반성, 루에 알게마인하이트, 그 다음에 고요한 규정성, 그것은 수이다, 디찰, 숫자 할 때 그거를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극성, 수용성, 재생산성 이런 개념들은 역동적인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런 자극성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의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를 사용하는데 헤겔이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이제 고요한 규정이다. 왜 고요한 규정인지는 이제 뒷문장에 가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Jener in ihr der Begriff seine Momente entwickelt, durch den Schein eine Notwendigkeit der Beziehung täuschende Gesetz verhisse, so tut diese sogleich Persit darauf. 여기서는 제가 문장을 좀 이렇게 좀 빼먹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전자는 이제 그런 추상적 보편성, 그러니까 자극성, 뭐 수용성, 뭐 재생산성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ENA라는 거는 전자는 자신의 개념적 전개의 계기에서 필연적 관계의 법칙을 약속하는 기만을 주었다면, 이게 약간 이게 의역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 뭐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은 이제 관계의 필연성이라는 가상으로 기만적 법칙을 기약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이제 불안정한 그런 추상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극성, 감각성, 자극성, 이런 재생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이제 헤겔이 이런 개념들은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뭐 대상과 개념의 그런 관계의 이제 필연성을 이것이 설명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을 법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만을 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헤겔이 이렇게 비판해 왔던 건데, 그런 기만수를 이렇게 펼쳤는데 그런 불안정한 그런 추상적 개념들이, 근데 so tut diese sogleich Persit darauf. 디제는 후자는 이제 수를 받는 거죠, 숫자. 그런데 수는 아예 그러한 것도 포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그런 자연과 그런 자연을 인식하는 그런 의식이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개념화시키고 그것을 마치 이제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그런 연출조차도 수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념보다 더 못한다는 거죠. 그런 추상적인 불안정한 개념보다 수는 아예 이제 그런 것 시도 자체도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뒷문장에서 이제 말합니다. Denn die Zahl ist eben die gänzliche ruhende, tote und gleichgültige Bestimmtheit, an welcher alle Bewegung und Beziehung erloschen ist. 왜냐하면은 그런 수는 이제 수가 그런 것을 그런 이제 불안정한 개념들이 법칙화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아예 포기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래서 빠진 문장에는 이런 이제 구절이 중간에 있습니다. 법칙의 한 측면의 규정성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하나의 측면으로 나타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규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수는 완전히 고요한 깬슬리에 루엔데, 이게 독일에서 아주 깬슬리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요하다는 거는 이제 거의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토테, 완전히 고요한 죽어 있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글라이길티게 베슈팀탈 무차별적인 규정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는 양적인 차이는 뭐 1과 2는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그냥 뭐 모든 것들을 하나의 수로 균등화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라서 그래서 무차별적인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베레 알레 버베고 온트 버치용 그러니까 안 베레는 그런 수의 규정성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한 규정성에서는 모든 운동과 관계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겔은 개념을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런 현상과 의식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게 고정된 거고 고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이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이제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지만 그런 수에서는 수적인 것에 의한 하나의 대상의 규정에 의해서는 그런 운동이 이제 소멸된다, 에어로션, 델리트 된다, 삭제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뒷문장, 여기 또 이어지는 문장이 또 이제 재미있는 문장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없고요. 설명문의 밑에 이제 달아놓겠습니다. 벨러 디 브리케 zu den lebendige Dasein der Trieb, der Lebensart und dem sonstigen sinnlichen Dasein abgebrochen hat. 벨러는 이제 그러한 규정성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욕망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밖의 감각적 현존으로 나아가는 다리를 끊어놓는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적인 표현이라는 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삶은 다양한 방식이 있고 사람들의 욕망이 있고 온갖 그런 감각적인 것들로 차여진 현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 뭐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뭐 자연과학도 물론이거든요. 이제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게 하나의 이제 학문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 삶의 그런 현존으로 나아가는 다리를 그러한 수적인 규정성은 끊어놓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겔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해겔은 이런 개념의 어떤 추상적이면서 역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해겔은 이제 그런 잠시만요. 그런 이제 불완전한 그런 개념, 그런 자각성, 감각성 이런 것들에 그런 개념들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해겔은 이제 비판을 하지만은 그러한 개념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인 수 자체에 대해서는 이 대목에서는 더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겔의 뭐 이런 논리학은 이제 정신현상학 이후에 이제 해겔이 아니 저기 니른베르크 김나지움에 있을 때 5년 후에 이제 해겔의 이제 엔치클로페디아에 있는 소논리학과 대비되는 이제 대논리학 거기에서는 하나의 논리학은 사실은 이런 고요한 추상으로 그런 수적인 어떤 추상과 거의 비슷한 그런 고요한 추상으로 나가는 면모가 해겔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사유의 하나의 순수한 정화된 법칙 그런 사유 개념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논리학인데
그러한 사유의 순수한 정화로 표현된 방식은 결국은 그것도 이제 우리 수학에서의 그런 뭐 수나 하나의 그런 뭐 수적인 관계들과 같은 그러한 것과 비슷한 하나의 이제 그런 논리학도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의 뭐 생동하는 정신, 삶의 서사와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런 뭐 기호 논리학과 뭐 수학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삶이라고 하는 역사, 삶의 역사, 삶의 서사 이런 게 그런 데는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뭐 하나의 뭐 이제 컴퓨터, 뭐 AI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의 그 수학적인 기반에서 다 이제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I처럼 하나의 프로그래밍 세계는 그런 서사를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제미나이 뭐를 통해서도 그렇고 AI가 뭐 영화도 만들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즉 수는 현실을 그대로 현실의 일종의 수는 지향으로 해겔이 즐겨 말하는 그런 지향으로 이렇게 지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일 끝나고 이렇게 TV를 봤는데 이제 오디세이 오래된 영화인데 오디세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 5, 60년대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그때는 물론 이제 뭐 그런 이제 거기서 포세이돈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이게 뭐 이제 시냇물에 이제 장난감 띄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실사 촬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사로 촬영된 오디세이와 AI로 만든 오디세이는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지향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지향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뭐 이제 소멸된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지향이 해결의 지향이라고 하는 아프 헤벤이라는 개념에는 거기에는 이제 보존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이런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사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예, 그냥 쑥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부양되는 거죠. 하지만은 그 사이에는 분명히 거기 이렇게 층층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겹겹이 계속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층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향이 그런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 그 다음에 뭐 실사 차량된 오디세이와 AI로 만든 오디세이 이런 양자에는 이런 것을 하나의 극단화시켜서 표현하면 하나의 뭐 AI의 세계, 엘리베이터의 세계 이런 것을 하나의 논리적 세계라고 하고 하나의 뭐 실사로 찍은 오디세이, 그다음에 실제 층층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 하나의 뭐 이거 경험 세계 또는 의식과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 양자를 본다면은 분명히 이 양자에는 그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해겔이 보기에는 역사의 끝에서 역사가 이제 인간의 역사가 모두 끝나는 그 끝에서는 이 결국엔 이 양자가 그런 논리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가 이제 하나로 이제 수렴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이런 정신현상학의 그런 근본 주제이면서 이제 해겔 철학의 근본적인 주제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이제 고대 인도에서 뭐 고대 인도의 승려 사회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승려들이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뭐 하나의 논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기둥 세 개를 세워놓고 링을 이렇게 옮기는 뭐 그런 식의 그런 것 논리 게임을 했던 것도 있고 헤르만 헤세의 유리와 유이 같은 경우에도 유리와 유이는 이제 뭐 유리를 갖고 노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의 그런 그 논리적인 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의식을 그런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의에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고 헤겔은 여기서는 수 또는 수학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수학은 하나의 경험적 현실을 그것이 이제 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현실을 규정하는 강력한 추상 도구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헤겔 스스로도 보니까 이게 이 헤겔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뭐 수학 이런 그런 수학적인 표현들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헤겔도 이렇게 수적인 것에 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추상 도구인 것을 헤겔은 이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모를 리가 없지만은 이제 뭐 그것이 곧 전부는 아니다에 대한 하나의 부정적인 인식. 헤겔의 사유의 그런 핵심적인 동력은 이제 하나 부정의 사유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드러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지향돼서 통합되는 그 통합에 대해서 또 부정을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동해가는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철학이라서 어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헤겔 철학의 면모를 갖고 이제 푸코가 60년대에 이제 꼴레주 드 프랑스인가 거기에 추인 강연을 할 때 헤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푸코는 이제 장 이폴리트 헤겔 번역가이자 뭐 헤겔의 대가죠. 헤겔 대가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그의 스승인데 장 이폴리트가 이제 푸코는 헤겔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될 시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결코 쉽지를 않다. 왜냐하면은 헤겔은 이제 그 자신에 대한 비판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엄청나게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게 그 정반합 그게 아니거든요. 도식적으로 흔히 막스를 교조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헤겔은 정반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제가 이제 테리 핑카드는 그런 구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헤겔은 쉽게 이렇게 단정할 수 없으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푸코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헤겔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셀 푸코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런 합리성에 대해 접근하는 그래서 이성 비판으로 나아가지만은 전혀 다른 뭐 지식의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런 방법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해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화 비평이니까 정신현상학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런 비평의 하나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정신장부터 나오는 이제 뭐 안티고네나 그런 뭐 이제 그런 프랑스 계몽 사상과 디드로의 뭐 라모의 조카 하나의 이제 헤겔도 이런 문화 비평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겔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회를 하면 벗어나는 거죠. 그냥 흔히 어떤 뭐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을 치지 않고 청나라가 이렇게 병작을 할 때 그 속도전으로 달리려고 이제 성들을 다 우회해서 갔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겔을 피해갈 수는 있는데 예. 헤겔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제 헤겔과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헤겔은 여전히 대결할 만한 그런 지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